어떻게 이런 배우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연기들을 잘했어요, 다들. 그래서. 시나리오를 손에서 놓지 못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뭐 지금 이병헌 씨가 옆에서 못 외워서라고 그러는데 원래 실화에 있었던 인물은? 그분이 좀 덩치가 있으셔서 그냥 희준 씨 연기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저도 보니까 찌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강요는 안 한다. 하지만 찌면 좋겠지라고 이제 하셔서 부담 주고 싶진 않다. 네, 찌우라는 얘기죠.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었었어요. 도로 위에 탱크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느낌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산의 부장들에서 저는 이인자 김규평 역을 맡았습니다. 정말 이런 자리 오랜만인데요.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전 2인자 대한민국의 내부를 고발하게 된 박윤곽 역할을 맡은 곽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각하는 국가다라는 충성심으로 각하에게 온몸을 바쳐 충성하는 경호실장 곽상천 역을 맡았습니다. 네, 배우 이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 시나리오를 다 읽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진 걸 느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장르적으로 아주 세련된 누아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자신이 공직자로 선택받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딱함? 냉철함? 네? 글쎄요. 아직 공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더 남았다. 소방관 역할도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이 찾아주셔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공직자 역할을 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저는 2인자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2인자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이고요. 뭐 무엇보다 자기 신념을 너무나 믿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의 주요 인물들인 곽도원 씨, 이희준 씨, 이성민 씨, 또 김소진 씨 생각을 해보니까 다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배우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랐던 건 어떻게 이런 배우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직접 저도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늘 봐오던 팬이었지만 막상 앞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니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연기들을 잘했어요, 다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긴장감도 맴돌지만 묘한 약간 흥분이 있는 연기를 정말 잘하는 분들과 함께하면 그런 흥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에너지잖아요. 네, 그 그렇죠. 공간의 에너지가 확 바뀌는. 네네네. 그런 아주 묘한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더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의 심을 좀 처방을 받았어요. 실제로.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감정들이라는 게 사실 아주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들이지만 표현은 굉장히 많이 자제되는 그런 감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손에서 놓지 못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뭐 지금 이병헌 씨가 옆에서 못 외워서라고 그러는데 농담으로. 예. 더 열심히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시나리오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 저희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안에 그 연기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험장의 시험을 보러 가면 마지막 한 수간까지 요약 정리한 걸 보듯이 시나리오에도 시나리오 대사 외에도 많은 요약 정리가 감독님하고 나눴던 대화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마지막 이제 표현하기 전에 한번 숙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영화 현장 가면
낯선 환경이라든지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날 당일이나 뭐 먼 시일이 아닌 순간에 이게 접하게 되면 그 낯선 순간을 좀 더 이렇게 익숙하게 아니면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의 도움을 또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되면 아 상대방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게 예상을 느껴지고 어느 정도, 예. 예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씬에서 두 인물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죠. 근데 곽도원 씨의 경우에는 왜 정말 빠른 스피드로 이 서브가 들어올지 아주 깎아서 칠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변수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말 자기를 저 상황 속에 혹은 이 감정 속에 그냥 던져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곽도원 씨하고 연기를 처음 해보지만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곽도원 씨는 어떠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게 되고요. 근데 형님 병원 선배님 이렇게 뵀을 때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많은 감정들을 이제 현장에서 쏟아내는데 그 감정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절제돼서 이렇게 잘 깎인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딱 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 배우의 일상이 보이기 마련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 역할이군요. 예, 그 역할 인물로 이제 딱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신 예, 거예요. 그게 놀란 거죠. 이게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을 만난 듯한 무슨 그런 느낌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감탄도 하고 저는 잘 정제되고 깔끔한 연기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근데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 그 현장이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먼저 마야광 때 제 마지막 촬영 때 부산이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감독님이 끝나고 맥주 한잔 해. 예? 그래서 맥주를 사주시더니 남산의 부장들이 이러고 있는데 다음에 할 건데 같이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달 뒤에 바로 대본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었고 감독님이 차를 실제 원래 이제 그 원래 실화에 있었던 인물은? 그분이 좀 덩치가 있으셔서 감독님한테 감독님이 이제 그냥 희준 씨 연기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저도 보니까 찌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니 나는 강요는 안 한다. 하지만 찌면 좋겠지라고 이제 하셔서 부담 주고 싶진 않다. 네, 찍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찌우면 좋다. 예. 찌면 좋겠지. 근데 연기를 해도 돼 혜준 씨는. 그래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감량만큼 힘든 게 증량인데 25kg를 증량하셨어요. 네, 그 식단은 이제 자는 거 외에 계속 먹는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 제작 보고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지금 더 놀랍지 않은가 싶어요. 대단합니다, 이준 씨. 촬영장에 와 있는데 그 앞에다 두고도 여전히 약간 좀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었었어요. 저렇게 도로 위에 탱크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느낌이 아주 묘했어요. 그렇죠. 그 또 묘한 감정을 관객들이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전 지금까지 CG인 줄 알았어요. CG 인 줄 지금까지도요? 알았어요. 두 분 다? 네. 그래서 장래가 술렁이었군요. 실제 탱크입니다. 예, 저 프랑스,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여서 보시면서 지금 그렇죠. 한국을 모르는 상황에서 CG인 줄 알았는데 실제 탱크라는 거, 그리고 1대1로 정면 승부하신 분이 이병헌 씨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준 씨가 사실 저기 탱크가 세팅된 이유가 곽 실장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제가 각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탱크를 한 바퀴씩 돌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CG인 줄 아셨다고요? 제가 전 지시하는 거니까. 지시만 하시니까. 근데 이준 씨 처리할 줄 알았지.
대단합니다, 진짜. 이희준 씨가 탱크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집무실 세트 등에도 이제 직접 들어가셨을 때 그 굉장히 디테일한 뭐 자재들부터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희준 씨? 진짜 신기했어요. 아 그때 이랬구나. 그리고 그 공정동 안가도 너무 예뻤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구나. 지나가는 복도 하나하나까지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미술팀이 정말 복도부터 뭐 마감재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해내셨는데 미국 워싱턴 그리고 프랑스 파리 등에서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하셨는데 예. 지금 저기 사진에 있는 스틸에 있는 게 워싱턴 기념탑 맞죠? 실제 기념탑. 네, 맞습니다. 맞고 저 앞이 링컨 기념관이고요. 그 네. 앞 저 호수 물 있는 데가 포레스트 검프. 그 마라톤 뛰던 예, 그 이제 마지막 여자친구 불렀던 그쪽 그 벤치가 예, 있던 예. 거기고. 그곳에서 예, 거기고 그리고 프랑스의 방덤문 광장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허가를 저희 정말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내 국내 영화 찍으시는 분들도 섭외가 안 되는 장소인데 실제로 저 로케이션이 한국 영화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국내 영화에서도 미드나잇 파리인가 뭐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감사하죠. 뭐 어떠셨어요 촬영하시면서? 메르치 복고 꼬막들 갑자기 감사하죠. 예. 예. 프랑스와 미국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근데 하셨는데 저희 실제로 예. 이제 화면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야경이. 예. 세계적인 또 야경을 예, 예, 자랑하는 곳이죠. 아, 저 또 한 영화에서 이렇게 다양한 로케이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이병헌 씨는 사실 워싱턴 촬영을 지금 함께 하셨는데 그 로케이션 촬영을 많이 그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렇죠. 사실 워싱턴은 두 번째가 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촬영으로는 처음 가봤는데 실제 제가 저기서 촬영을 어떤 호텔 그 식당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있는데 두 사람이 촬영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가운데 백악관이 보여요. 보이는 네. 그게 CG가 아니고 실제로 백악관이 보이는 곳에서 둘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 우리가 여기 와서 찍는구나라는 걸 그때 피부로 확 느낄 수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은 그 자체가 고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과 또 실존했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떤 의도가 왜곡이 되거나 실제 있었던 일이 왜곡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는 그런 촬영이었고 우리가 이 영화는 근현대사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만을 알고 있지 과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감정들이라든가 또 관계들에 대해서는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좀 더 깊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들이나 또 증언들, 인터뷰들 이런 것들을 배우들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기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랬어야 되는 좀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병원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배우들의 공통적인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있었던 일이고 실존했던 인물들이라 또 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 많이 준비를 하시고 시대적인 어떤 느낌은 있었으나 굉장히
자료가 많이 스스로 좀 부족하다는, 인물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그가 쫓기면서 생과 사를 계속 넘나드는 감정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도대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다는 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한순간에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고통일까, 어떤 느낌일까에 대한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제 촬영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 역할 외에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저는 아까 저기도 얘기 제작기 영상에도 있었지만 병원 선배님하고 하면서 저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연기가 많아요. 이번 제 캐릭터는. 근데 병원 선배님은 아주 섬세하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안에서 그걸 또 다 느끼고 공감하고 해야 되는 캐릭터여서 보면서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와 진짜 저거 어렵겠다 싶기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김규평. 네. 네. 곽도원 씨는요? 저는 제거하기 바빠갖고요. 뭐 누굴 거를 뭐 하고 싶다 아니 이게- 매력적이다. 예. 다 매력적이셨고 그거 뭐 성민 형님도 마찬가지고 소진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조연 단역분들도 너무나 그때 시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시고 그 역할에 인물에게 충실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모든 현장에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 찍은 거를 이제 제가 찍을 분량 전후 장면을 이제 감독님이 미리 이제 숙지하고 있어라, 어떤 장면이 이제 찍는 거다, 그리고 전에 배우들이 어떤 감정을 했고 그 다음 연결되는 장면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이게 찍어놓은 걸 보면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저 훌륭한 배우들하고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이 시대에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배우로서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병헌 씨가 한 분을 뽑기가 예예. 그래서 안 뽑으려고. 그래도 정말로 저는 그 이성민 배우가 연기했던 대통령 역할이 또 배우로서 그 역할을 연기하는 건 참 매력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제가 맡았던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통령의 역할 또한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마구 뿜어내지만은 않는 또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내면 연기가 필요한 또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저런 역할도 참 할 때 매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전에 이 대본 자체는 너무너무 심장이 뛰고 그랬지만 제 캐릭터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공감이 덜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도 나눴었고, 그러다가 결론에 도달해서 그냥 인간이구나, 무섭구나, 그렇게 믿고 싶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게 되면서 좀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다른 입장의 서적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먼저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두 편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원래 그 사실은 남산의 부장들을 먼저 촬영을 했고 후에 백두산 촬영을 바로 이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개봉도 그 순서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영화 후반 작업과 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라는 게 또 반드시 그렇게만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이달에 백두산이 개봉을 하고 또 다음 달에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정말 다른 장르의 또 완전히 다른 톤의 두 작품을 개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관객분들에게는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한 캐릭터가 금방 또 쉽게 잊혀지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뭐 두 가지의 감정이에요. 하나는 두 가지를 다 빨리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도 있지만 그래도 좀 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근데 뭐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좋게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과 또 실존했던 인물들의 커다란 어떤 근현대사의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이 시나리오 안에 있는 대사들과 또 그 지문에 맞는 감정들을 연기를 했어야만 했어요. 여기서 어떤 애드립을 한다든가 내가 뭐 혹시 더 이러지 않았을까 해서 그 대본 이외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불러온다든가 하는 것은 되게 자칫 실제를 많이 왜곡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시나리오에 있는 감정 안에 충실하게 연기하자고 생각을 했고 아마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 인물들, 실존 인물들이 나와서 실존 인물들을 연기하는 그런 어떤 영화는 감정이입이 훨씬 더 깊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강렬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